안녕하세요. 식품위생학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드디어 우리가 2025년도 시험을 이제 앞두고 공부가 시작되는 이 식품위생학 기본이론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초시생분도 있고 재시생분도 있고 하지만 마음은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합격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 마음이 강하고 간절할수록 합격이 손에 잡히게 됩니다. 아, 내가 한 명 뽑는데 내가 될까?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저는 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 생각, 그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마인드가 엄청 중요하게 실력과 다르게 내가 한 명밖에 안 뽑는데 다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든 이제 어떤 도든 경상북도도 마찬가지, 전라남도도 마찬가지. 이게 위생학은 이제 공개 경쟁도 다 같이 들으시니까 교육청만 순서대로 뽑아요. 성적 순으로 뽑고 이 시도 있죠. 뭐 광주광역시 이런 거 상관없지만 도에서 뽑는 경우는 예를 들어 무슨 시가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채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린 늘 거의 한 명 뽑거나 두 명 뽑거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직렬은 50명씩 뽑는데 제가 그런 날이 올 때 그만두겠다 이렇게 항상 애들한테 말을, 경기도가 한 50명 뽑을 때 내가 그때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가짐을 내가 엄청 많이 뽑는데 내가 몇 대 1이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한 명을 뽑아? 그게 나야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자기 암시하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생직은 소수직렬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내가 그거 잡아먹는지에 따라서 합격을 내가 가져갔느냐 아니면 나의 1년을 더 투자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언제든 마음가짐을 강하게 먹고 도전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즐거운 법규 시간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목을 보면은 이 내용을 너무 싫어 하면 그 내용에서 꼭 내 발목을 잡는 문제가 나옵니다. 선생님도 사실은 미리 말해주지만 화학적 식중독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되면 굉장히 피곤하고 그 약간 텐션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이 모든 단원과 또 미생물학, 위생학 모두 다 재밌게 공부를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거 미생물학 왜 이렇게 하기 싫어? 자꾸 미루잖아요. 그럼 그게 딱 내 발목을 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뭐든 즐겁게 해야 되고, 법규 같은 경우 올해 이제 경상북도에서 아주 특이한 문제가 나와서 제가 그 문제를 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아이고 수업이 또 길어지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다 백업해드리고, 또 수업은 제가 다 준비해서 이제 기출문제나 그다음에 이제 예상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생학 강의 일정 간단히 이제 소개하고 그다음에 교재 소개하고 공부 방법 제시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우리가 7월 달에 이제 기본 이론이 시작됩니다. 교재는 지금 식품위생 이제 25년도 교재가 나왔고요. 약간 문학소녀처럼 이번에 꾸며주셔가지고 원고지 있고 뭔가 글 쓰고 싶은 예쁜 교재로 또 만들어주셨고, 기본서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작년에 무려 70강을 찍었습니다. 작년에 거의 진짜 기본 이론 할 때 이제 실강생분들한테 왜 이렇게 수업이 계속 늘어나지 하면서 막 초조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70강 이상은 안 넘어야 된다는 생각, 이러다가는 화학처럼 100강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저도 힘들고 학생들도 복습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회독을 자꾸 하라고 하는데 기본 이론이 70강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독을 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올해는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의지를 좀 강하게 가지고 절대 70강을 넘지 않고 오히려 줄일 겁니다. 줄여가지고 그런 방안을 몇 가지 오늘부터 세워왔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은 최대한 10월 초에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화 이론 들어갑니다. 심화 이론은 이제 강의 자료로 프린트가 있습니다. 궁금하다 그러면 작년 강의에 다 달려 있으니까 그 내용 보시면 되고요. 이 강의 자료로 한 2달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 후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문제풀이가 지금 작년 대비 이제 53강이면 문제풀이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 60강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문제를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 문제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월부터 이게 지금 2월 초
중 이렇게 가는데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이제 2월 중순에 만약 시작하는데 올해처럼 경기도가 3월 16일 올해 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제발 늦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다 늦어지면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경기도 친구들이 이제 8회까지 다 풀고 시험 볼 수 있고, 만약 안 되면 이제 작년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기직만 그런 게 아니라 보건직부터 의료기술직 이런 직렬들, 경기도가 꼭 상반기 1회차에 자꾸 시험을 보는 직렬들의 교수님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저희가 제일 빨리 해요. 왜냐하면 저랑 김병혜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을 다 못 듣고 가는 게 너무 싫으니까, 지금 김병혜 선생님이 우리 학원 중에 제일 빨리 개강했어요. 6월에 개강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7월에 하잖아요. 다른 직렬은 9월에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그 애정이 얼마나 이제 묻어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많이 듣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요때 조금 못 듣는 걸 조금 생각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널 특강은 이제 장식 노트, 이제 식품위생 장식 노트로 진행이 되는데 보통 한 4월, 5월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작년에는 그래도 경기도가 너무 빨리 끝나고 경상북도가 한 달 뒤에 전형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사이에 얼른 파이널 특강을 찍어서 경북 친구들은 파이널 특강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늦어주시면 서두를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작년 파이널 특강을 이제 올해 찍어놨습니다. 이미 4월 달에 찍었기 때문에 법도 최대한 많이 반영해놔서 법령 부분만 내가 가르쳐준 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파이널 특강 때 들으시면 되고,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위생 그 파이널 특강 교재 장식 노트는 최대한 편집장님하고 우리 경기도 친구도 볼 수 있게 올해도 그래서 좀 서둘러서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늘 반영하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에 6강 정도 수업을 할 거예요. 예전에는 뭐 6강, 4강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강의 수가 많아가지고 위생학은 6강을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정말 줄여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미생물학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을 4강씩 갈 거예요. 교재가 새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시기쯤에 9월이기 때문에 지금 미생물학만 그 기본 이론을 4강씩 가서 학생들이 빠르게 복습하고 다 씹어먹을 수 있게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고, 위생은 거의 실전 모의고사 전까지는 전부 6강씩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교재는 나와 있고, 교재 안에 이 지금 분류표가 들어있죠. 이게 모두 이제 위생 교재에 다 꽂혀가지고 이제 나가고 있는데, 요거 이제 심화이론 이제 세균성 식중독 할 때 쓸 겁니다. 그래서 버리시면 안 되고 꽉 갖고 있다가, 예전에는 이걸 막 이벤트를 해서 학생들이 다 받고 이랬는데, 제가 어차피 수업 커리에 있기 때문에 다 나눠주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 저에겐 분류표가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첨가물 분류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이 분류표는 예전에 이제 이거는 이벤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나가는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식품화학 책에 나가고 있어요. 사실 기본 이론 책에. 식화는 원래 이 분류표를 처음에 이 식품위생, 그러니까 식품화학을 공부하는 연구사, 제가 직렬이 여러 개 하고 있거든요. 보건연구사도 하고 있어서 연구사나 공개경쟁 친구들이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던 내용이어가지고, 이게 식화책이랑 같이 나가는데 여러분은 식화책 구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장식노트거든요. 위생 장식노트 맨 뒤에 이 내용이 그대로 다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삽입이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참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장식노트 활용은 많이 피드백을 듣거든요. 근데 이런 요약집을 그 활용할 때 오히려 그 수업 초창기에 장식노트를 사가지고 기본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얘는 이제 핵심 내용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이 내가 중요한 내용 이런 거구나 확실히 알 수도 있고, 오히려 뭐냐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핵심 요약을 보면서 복습하는데 처음부터 썼다 이런 경우도 많이 봐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든 활용하셔서 하시면 되고, 이 분류표는 이 장식노트 안쪽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공부 전략을 잠깐 이야기해드리고 갈 건데, 어차피 수업 시간 내내 매일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하고 문제풀이쯤 가면 잔소리 더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이번에 시간이 있으면 좀 다른 그림으로 그려오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제 작년 그림을 활용했는데 우리가 이제 탑을 쌓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먼저 기본 이론 강의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강의를 꼼꼼히 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아마 합격생 인터뷰도 여러분들 공부 안 되실 때 인터뷰나 합격 후기를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사실 그 합격 인터뷰는 여러분들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합격하면은 인터뷰 찍자 막 졸라가지고 찍는 거. 그래서 우리 시기직 인터뷰 엄청 많잖아요. 근데 내가 했던 거, 내가 왜 합격할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거기서 많이 알려주고 선생님들이 하지 않고 실제 이제 합격생이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공부 안 될 때 동기부여 차원에서 인터뷰 같은 거를 꼼꼼히 들어서 팁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많은 애들이 선생님이 말하는 것까지 다 적었다 막 이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내용을 꼼꼼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모두 다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책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실강분들은 오늘 이제 그 컨디션 조절 잘 해가지고 오셨죠? 6시간을 앉아있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항상 어제 일찍 자거든요. 이제 늙어서 6시간 내내 말하려면 힘드니까 무조건 전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올 때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 막 저희 집은 너무 멀어서 2시간 걸려요. 다 2시간 걸려요. 선생님도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서울에 사는 사람도 1시간 걸려요. 그죠? 알잖아요. 서울 살아보면은. 그래서 멀리서 왔기 때문에 오늘 6시간 동안 집중해서 최대한 실강의 장점은 나랑 바로 이렇게 귀에서 바로 들리기 때문에 집중도 훨씬 높아질 수 있고 다시 선생님 잠깐만요 다시 앞에 거 다시 말해줘요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내가 오늘 배운 것들은 다 여기다가 정리하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하루를 보람차게 집에 가서 복습하다는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왜?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한다 생각해서 다 적으시는데 분명히 놓칩니다. 내가 한 말을 놓치게 돼 있기 때문에 실강분들도 하루 날을 정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인강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수요일이죠. 제가 추천하는 날은 금요일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복습해야지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내일 근데 도대체 이 인강이 언제 올라오는지 계속 기다려. 들어가. 계속 로그인.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왜 이렇게 이러다가 시간을 날리지 마세요. 내일은 오히려 화학을 복습하세요. 화학은 내일 확실히 올라오잖아요. 오늘 올라갈 거 아니에요, 화학이. 그러니까 내일은 화학을 복습하고 모레는 금요일은 위생. 왜냐면 내가 아침에 8시에 일어나든 2시에 일어나든 그때 항상 6개가 딱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내가 실강분들은 복습을 한다. 인강생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어제 수업했는데 기다려야지. 언제 올라오지? 아니야. 아예 인강도 금요일에 위생학 공부하는 날이야. 또 나는 인강은 집중력이 제가 봤을 때 엄청 높아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강을 들어보니까 그냥 잠깐 뭔가 하면 슉 가버려서 계속 돌아가다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배속을 빨리 해. 근데 점점 배속이 늦어져. 선생님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전 인강 세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인강을 듣거나 내가 작년 강의를 듣고 어떻게 설명했는지 고민될 때 다시 듣거나 할 때 들어보니까 인강이 더 초집중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인강을 들을 때 꼭 그 계획을 세워놓고 이때 다 들어야겠다. 못 들으면 내일 듣지 뭐 이러면 안 돼요. 계획을 항상 세워놓고 다 듣고. 그래서 실강생도 인강생도 강의 내용을 꼼꼼하게 다 적어야 돼요. 지금 외워야지 무모한 생각이에요. 지금 외워야지는 절대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 적어야지 생각하면 돼요. 나 꼼꼼히 정리 잘해야지. 왜냐면 나중에 한 2월쯤 됐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 친구랑 이야기를 했어. 이거 선생님이 그때 말해줬잖아. 너 왜 없지? 너 왜 안 적어져 있지? 그럼 그때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하거든요. 그러지 않게 다 적어야지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잘 정리하는 게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단권화. 자, 그 다음 탑은 단권화인데 이 단권화라는 말이 뭐냐면 서브노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글쎄. 내가 항상 하는 예시 있거든요. 자, 오늘 끝나고 교보문고에 들려서 강남 교보에 가가지고 좋은 바인더 사고 연필 사고 책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야지 이런 의미의 단권화가 아니라
대다수 위생책에 납니다. 왜냐하면 제 책이 이런 서술식이 아니라 개조식이잖아요. 그래서 위생책을 활용하셔도 되고 이런 어떠한 교재든 한 권에 다 몰아넣기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서브노트를 만들어도 되고 나는 예를 들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워드병이었어요. 워드 엄청 잘해요 하면 실제로 서브노트를 갖고 왔는데 너무너무 워드로 쫙 정리해갖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합격생들이 기증하고 가거든요. 궁금하다 그러면 제가 저 몇 권 갖고 있거든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뭐냐면 하나의 책에 다 먹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식품위생교육을 설명해 줄 거예요. 법령에 있거든요. 이 41조 내용을 설명하는데 크게 설명을 해. 뭐냐면 위생교육을 받아야 돼.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요. 기본이론 때. 그러면 도대체 영업자마다 몇 시간씩 받아야 돼. 신규 교육은 몇 시간이야. 이런 내용들을 언제 하냐? 문제풀이 때 해요. 그 내용을 문제풀이 때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문제풀이에서 들은 내용을 다시 기본서에 적어놔야 돼. 무슨 영업자는 6시간 무슨 이거를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를 다 한 권에 기본이론 끝나면 기본이론 수업 다 적었잖아요. 그 다음에 심화이론 듣고 나면 심화이론에서 내가 가르쳐 준 게 있거든요. 그걸 또 적어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고 나면 보충자료나 내가 중간에 가르쳐 주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여기다 적어. 그 나중에 이제 1월부터 2월 이제 3월에 시험 본다 그러면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매일 암기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 책 하나만 딱 들면 어디를 가도 내가 이 1년 커리에 내용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위생교육 그 6시간이었나? 하면서 자 그때부터 문제풀이 프린트 찾아봐.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이 한 권에는 장미 선생님 말한 거 다 있다. 자신 있다. 이렇게 해서 단고난 뭔지 알겠죠? 내가 수업에 그 실전 모의고사에서 그냥 그럼 복습만 아니야. 실전 모의고사 또 뭘 가르쳐줘요 저는. 실전 모의고사에 또 이상한 문제 내가지고 또 가르쳐줘. 그럼 그 내용을 또 어디다가 적어? 또 기본서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딱 기본서 하나만 들고 뭐 스카를 가가지고 계속 외운다 하면 이거 하나면 된다. 이렇게 내가 내 자료에 대해서 의심이 없도록 잘 만드시는 게 두 번째 작업입니다. 자, 그 위에 탑은 뭐냐면 회독수. 회독수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회독수 많은 아이들은 합격자 중에는 회독수 들어보면은 약간 귀를 막고 싶은 아이들도 있어요. 뭐 저는 7번 들었습니다. 7번 풀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 회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독은 제일 중요하고 회독에서 제일 그 키포인트는 기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화 이론 수업을 한다, 문제풀이를 한다. 그래도 기본 이론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문제풀이를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어떤 문제 풀어줬어. 그럼 이게 뭐였더라? 선생님이 설명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 즉시 기본 이론의 그 파트를 가서 들어야 돼요. 또는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내 책에 다 써놨잖아요. 무조건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하고 다시 한번 외워보고 한 번 더 했다 하고 넘어가야 회독하면 갑자기 학생들이 자 1장 자 목적은 이렇게 하다는 회독 1장부터 마지막 장 회독보다는 내가 필요한 내용을 다시 기본 이론 그래서 끝까지 그 시험 보는 날은 들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눈은 어차피 안 들어와요. 시험 보는 날은 앉아 있어봐야 흰 것은 종이이고 까만 것은 글씨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까지도 기본 이론은 저는 절대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위생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이 능력이 떨어지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위생 같은 경우는 자, 위생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첫 번째는 가장 옳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위생은. 그러면 가장 옳은 것은의 문제 특징은 뭐냐면 두 개는 누가 봐도 틀린 복이야. 두 개는 그냥 공부 안 하고 이번에 시험 한번 볼까? 나도 위생직 좀 준비해 볼까? 그런 애들도 맞출 수 있는 문제. 그 두 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얘가 답이고 저렇게 하면 쟤가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완전 틀린 내용이 아닌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선생님 그러면 말도 안 되죠. 이거 출제자 근데 지금 현재 경력경제 우리 위생직은 제가 삶이 힘든 이유는 모두 다 비공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틀린 오류의 문제가 완벽히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생직은 한 글자로 답이 바뀌는, 그렇게 해야 뭐 반드시 그렇게 아니다 뭐 해야만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안 들어가면 답이 될 수 있는데 만 하면 틀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생은 한 글자로 답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AI가 아닌 이상 완벽하게 복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처럼 공개된 문제가 아니니까 이 제기가 들어가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성공한 케이스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쭉 위생직 강사 하잖아요. 뭐 예전에 소문도 있었거든요. 뭐 됐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이 제기가 들어가서 성공한 케이스는 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피하자. 그래서 선생님 이런 오류가 있으면 싸우면 되죠. 싸울 필요 없어. 우리는 내가 출제자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랬을 때는 출제자의 생각과 동일하면 답이 되는 거거든요. 나 맞췄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자라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령을 엄청 선생님이 문제 풀이 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가장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기본 이론때 내가 탄탄하게 꼼꼼하게 공부했는데 내 이론이 흔들릴 만큼 이상한 문제도 나와요. 내가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 이런 거를 이렇게 내면은 어떻게 하냐고 한숨을 너무 크게 쉬어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강의실에서 한숨 너무 크게 쉬었다 뭐 이렇게 그런 거 연구사 같은 데 가가지고 제가 한숨 확 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하냐,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냥 다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손봐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기 쉽게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런 이상한 문제를 그냥 깐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애들이랑 같이 고민해. 그럼 애들이 실제 시험, 뭐 작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24년도 시험 본 애들 그 문제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 악몽이 생각나면서 막 짜증이 나. 그래도 우리 이겨내자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교육청 시험을 보러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지문이 엄청나게 길게 나왔어요. 공개 경쟁인데 이 두 페이지에, 근데 저는 연구사 시험인 줄 알았어요. 이 두 페이지에 지문이 완전 팽팽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위생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와 너무 약간 순간 저도 멘붕이 왔죠. 근데 내가 문제를 쫙 풀어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문이 엄청 긴데 틀린 내용이 다 숨어있어. 우리 다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지문이 길어지면 아이들이 그 독해력이 갑자기 확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이 긴 문제들 같은 것들도 잘 해결할 수 있게 지금 올해 근데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술을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엊그제도 카페에 이제 질문글이 있었지만 경향이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 이제 뭐 내년에 어렵게 나올까요? 쉽게 나올까요? 이 지역은 쉬워요. 이 지역은 어려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진짜 많은 지역을 전 경기도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땐 경기도가 어렵고 지문이 길었다가, 어쩔 때는 뭐 전남이 어렵고 너무 이상한 지문이 나, 이렇게 모든 시도가 문제가 다르고 해년마다 그 시도 나름대로는 이때는 짧게 냈다가 이때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하면 되지, 괜히 그 쓸데없는 문제가서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자라 라고 하는 게 작년 문제랑 비슷한 게 나올까, 뭐 기출을 파면은 이건 기사 시험이 아닙니다. 기출을 파면은 그게 똑같이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무조건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때 꼭 그 문제 해결력을 높여줘야 돼요. 이때 뭐가 나오냐면 공부를 진짜 잘하고 다 외웠는데도 혼자 약간 다른 생각, 근데 그 생각이 확 180도 다른 생각이 아니야. 살짝 다른 생각을 하면 자기 혼자 그 답을 못 맞춰서 위생학 성적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선생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시기가 2월, 1월, 2월 요때입니다. 그래서 이 위생학은 처음에는 쉽게, 지금 화학처럼 어렵지 않아요. 기본 이론 때 웃으면서 다니, 알았지? 막 찡그리지 말고 웃으면서 다니면서 지금은 선생님이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라고 하는데, 언제 힘드냐? 문제풀이 할 때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이겨내면은 고득점을 가면서 이제 합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OT는 이제 요 정도로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달려가야 될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수업이 시작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짧게는 3월, 그죠? 경기도가 3월에 있다고 하면, 그럼 선생님 그건 언제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2월 달에 할 수 있습니다. 2월, 내년 2월, 뭐 설날 전후? 뭐 이렇게 2월 초나 또
또는 만약에 경기도가 2월에 뭔가 시험을 있잖아요. 2월에 자기들이 무슨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1월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1월 중. 왜냐면 시험은 공고를 언제 내야 되냐면 최대 법적으로 한 달 전에는 꼭 내야 돼요. 공고를.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2월 달 시험인데 1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올해 말쯤 되면 사전 공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1회차는 며칠에 2회차는 며칠에 이런 식으로 사전 공고라는 걸 내서 날짜를 조금 알려줘요. 근데 이런 변수가 있어요. 식품위생직이 1회차에 볼지 2회차에 볼지 모릅니다. 간혹 초시생들이 물어보는데 1회차도 있고 2회차도 있고 3회차도 있고 이런 줄 아는데 딱 한 번만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지금까지 있었어요. 근데 19년도에 2번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갑자기 추가 채용을 했어요. 그 전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반기에 3명이라도 뽑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쭉 하던 애들이 그 기회를 잡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하반기에 나오길 기대하지만 우선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수업이 시작되고 우리가 첫째도 둘째도 건강입니다. 지금 우리 실강생분들 중에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허리가 너무 안 좋다거나 앉아 있다 보니까 갑자기 승모를 늘려야 되고 그래서 허리가 안 좋다거나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뭐 운동 같은 것도 좀 챙겨서 하셔서 롱런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이제 경기도는 봉사활동 8월 9월 10월 이때 넘어가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없더라도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는 시기니까 지금쯤 해야 되고 40시간 같은 거 이런 거 잘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갑자기 막 하루에 12시간씩 절대 비추입니다. 지금은 짧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7월이죠? 7시간. 오, 선생님 7시간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7시간 얼마 안 됩니다. 7시간 하루 동안 내가 공부한 양 생각해보세요. 7시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12월이 넘어가서 1월이 되면 13시간이고 14시간이 공부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시험이 앞두고 있으니까 14시간 해야지 그러면 죽어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7월은 7시간, 8월은 8시간, 9월은 9시간 이렇게를 차근차근 늘려가는 거예요. 나 공부 좀 잘하고 싶다. 그런 것들 이제 상담할 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강생분들은 제가 순차적으로 1대1 상담 이제 이 기본 이론 시간에 진행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우리 인강생분들도 좋겠다 실강생만 해주고 아닙니다. 언제든 이 쪽지를 보낸다. 카페 쪽지 또는 이제 우리 대방고시 Q&A 딱 영상 듣다가 밑엔가 있죠. 누르면은 이제 선생님한테 뭐 쪽지 1대1 그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질문글 쭉 이렇게 남겨가지고 뭐 상담 같은 거, 근데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은 뭘 상담해 줘야 돼. 그러니까 상담을 신청할 때는 이름, 최소한 이름 정도는 꼭 어디를 공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됐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상담하고 싶다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또 언제든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본 이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